여러분 반갑습니다. 해피 요양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하여 매회 출제 문제풀이, 지난 필기 영역에 이어 실기 영역 70문제 풀이와 해설입니다. 지난 필기 영역 문제풀이에서도 설명했습니다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표준교재 62개 부분에서 매회 같은 패턴으로 출제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집중 공부를 하면 공부 범위와 시간을 단축하게 됩니다. 매회 출제 부분의 기준은 편, 장, 절의 목 단위, 즉 교재의 번호 단위로 선정했습니다. 각 문제에서 교재의 출제 부분에 제목과 페이지를 표시했습니다. 문제풀이 진행은 여러 번 설명을 드려서 생략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일시 정지하고 읽어보시거나 핵심 모의고사나 기출문제에서 시작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시험에서 유의사항도 생략합니다. 매회 출제 문제풀이 실기 영역 70문제 풀이와 해설을 시작합니다. 각 문제에서 가장 적합한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55번입니다. 식탁에서 의자에 앉아 식사하는 동안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게 한다. 2. 의자 앞쪽 끝부분에 걸터 앉게 한다. 3. 대상자의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4. 팔꿈치를 의자의 팔 받침대에 올려놓게 한다. 5.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게 한다. 55번의 식탁에서 의자에 앉아 식사하는 동안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5번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게 하는 것이 아니고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습니다. 2번 의자 앞쪽 끝부분에 걸터 앉게 하면 안되고 의자 안쪽 깊숙이 앉게 합니다. 3번 대상자의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앉게 합니다. 4번 팔꿈치를 의자 팔 받침대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고 팔꿈치를 식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올바른 식사 자세는 의자의 높이는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합니다. 다음 56번입니다. 스스로 식사할 수 있는 대상자 식사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항상 식탁에서만 식사하도록 한다. 2. 식사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다른 일을 한다. 3. 편식하는 대상자는 반찬을 골고루 먹도록 격려한다. 4. 정해진 식사 시간 안에 식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잰다. 5. 스스로 편하게 식사하도록 모든 것에 관여하면 안 된다. 56번의 스스로 식사할 수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요양보호사가 돕기를 한 방법으로 옳게 한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3번 편식하는 대상자는 반찬을 골고루 먹도록 격려한다가 맞습니다. 교재 229에서 231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문 1번 한 입에 많이 넣어서 식사를 하면 안 되고 대상자가 먹기 가능하도록 조금씩 넣어 주어야 합니다. 2번 식사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식사하는 중에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4번 정해진 식사 시간 안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재는 것이 아니고 식사는 천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번 스스로 편하게 식사하도록 하고 식사하는 동안에 사례, 질식, 불편한 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찰해야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요양보호사의 대상자의 식사 돕는 범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57번입니다. 경관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청색증이 나타나면 비위관을 제거한다. 2. 구토 증상이 있으면 주입 속도를 늦춘다. 3. 영양액 주머니를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 4. 영양액을 분당 100ml가 들어가도록 주입한다. 5. 영양액 주머니를 하루에 한 번 세척하여 말린다. 57번의 3번 영양액 주머니를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입니다. 1번 청색증이 나타나면 비위관을 제거한다가 아니고 잠근 후 바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 등에게 알립니다. 2번 구토 증상이 있으면 주입 속도를 늦춘다가 아니고 중단을 하고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 등에게 알립니다. 4번 영양액을 분당 100ml가 들어가도록 주입하는 것이 아니고 50ml 이내입니다. 5번 영양액 주머니를 하루에 한 번 세척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 후 매번 세척하여 말립니다. 다음 58번입니다. 대상자가 경관 영양을 할 때 돕는 방법이 옳은 것은 1. 청색증이 나타나면 천천히 주입한다. 2. 빠르게 주입하면 구토를 유발할 수 있다. 3. 영양주머니는 매일 깨끗이 씻어서 말려 사용한다. 4. 영양액 주머니는 위장과 같은 높이의 위치에 둔다. 5. 영양액 주입 후 상체를 높이고 30분 정도 앉아 있게 한다. 58번의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이 옳은 것은 5번 영양액 주입 후 상체를 높이고 30분 정도 앉아 있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청색증이 나타나면 비위관을 잠근 후 바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알립니다. 2번 빠르게 주입하면 구토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고 설사나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3번 영양주머니는 매일이 아닌 매번 깨끗이 씻어서 말려 사용합니다. 4번 영양액 주머니는 위장과 같은 높이가 아닌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둡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는 경관 영양은 구멍이 있는 긴 관을 코를 통해 위까지 넣어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고 청색증은 피부나 점막이 푸른색을 띠는 증상입니다. 59번입니다. 자주 살에 들리는 대상자의 가루약 복용을 돕는 방법은 1. 음식에 섞어 먹인다. 2. 물약에 섞어 빨대로 먹인다. 3. 혀 밑에 넣어 녹여 먹게 한다. 4. 입에 물을 머금게 한 후에 약을 넣어준다. 5. 숟가락에 담은 약에 물을 넣어 녹여 먹인다. 59번의 자주 살에 들리는 대상자의 가루약 복용을 돕는 방법은 5번 숟가락에 담은 약에 물을 넣어 녹여 먹인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가루약은 숟가락을 사용하거나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녹인 가루약을 입안에 조금씩 주입합니다. 다음 60번입니다. 대상자에게 경구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가루약은 복용 중인 물약에 섞어서 제공한다. 2. 가루약은 입안에 넣고 물이나 우유를 먹게 한다. 3. 알약이 빠르게 흡수되도록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4. 하루분 약을 미리 물에 녹여두고 나누어서 복용하게 한다. 5. 약의 용량이 적을 때는 무침 주사기를 이용하여 복용하게 한다. 60번의 대상자에게 경구약 복용을 돕는 방법은 5번 약의 용량이 적을 때는 무침 주사기를 이용하여 복용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가루약은 복용 중인 물약에 섞어서 제공해서는 안되며 처방된 이외의 약을 섞어주지 않습니다. 2번 가루약은 입안에 넣고 물이나 우유를 먹게 해서도 안되며 숟가락을 사용하여 투약하고 충분히 물을 줍니다. 3번 알약이 빠르게 흡수되도록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게 합니다. 4번 하루분 약을 미리 물에 녹여두고 나누어서 복용해서도 안되며 투약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복용하게 합니다. 참고사항은 침이 없는 주사기의 사진입니다. 61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실금이 있으면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 변실금이 빈번하면 지사제를 먹인다. 3. 안절부절 못하면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4. 활동이 많은 낮에는 기저귀를 채운다. 5. 변비가 있으면 하루에 한 번 관장한다. 61번의 치매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은 3번 안절부절 못하면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실금이 있어도 수분 섭취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2번 변실금이 빈번하면 지사제를 복용하는 것은 의료인과 상의를 해야 합니다. 4번 부득이한 경우에만 기저귀를 채웁니다. 5번 변비가 있으면
의료인과 상의합니다. 다음 62번입니다. 대상자가 화장실 이용을 돕는 옳은 방법은 1. 화장실은 프라이버시를 위해 어둡게 한다. 2. 변기 옆에는 걸리지 않게 손잡이는 제거한다. 3. 요양보호사는 보조가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 4. 대상자가 배설하는 동안에 요양보호사는 다른 일을 한다. 5. 휠체어 사용 시는 빠른 이동을 위해 잠금장치를 풀어둔다. 62번의 대상자가 화장실 이용을 돕는 방법은 3번 요양보호사는 보조가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대상자의 배설 시 대상자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도록 하는 것이 자존감을 높이고 자립심을 키웁니다. 지문 1번 화장실은 낙상사고 방지 등을 위해 밝게 합니다. 2번 변기 옆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 필요시 잡을 수 있게 합니다. 4번 대상자가 배설하는 동안에 요양보호사는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가 필요시 즉각 개입합니다. 5번 휠체어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잠금장치를 항상 걸어둡니다. 63번입니다. 장기간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침상배변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간이변기 중앙을 항문에 대어준다. 2.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복부 마사지를 해준다. 3.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침대 머리를 낮춘다. 4. 변이가 생기도록 찬 수건으로 항문 주위를 자극한다. 5번 배설물에 점액질이 섞여 나오면 대상자에게 확인시킨 후 버린다. 63번의 장기간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침상배변을 돕는 방법은 1번 간이변기 중앙을 항문에 대어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시계 같은 방향으로 복부 마사지를 해줍니다. 3번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침대 머리를 올려줍니다. 4번 변이가 생기도록 따뜻한 수건으로 항문 주위를 자극합니다. 5번 배설물에 점액질이 섞여 나오거나 배설물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침상 배설은 화장실에 못 가는 사정으로 침상에서 배설하는 경우이며 사용하는 복지 용구는 우측 사진, 간이변기의 모습입니다. 다음 64번입니다. 침대에서 내려올 수 없는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도울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 둔부에 방수포를 깔아준다. 2. 허리를 지지한 후 둔부 밑에 덮개를 깐다. 3. 힘을 주기 쉽도록 침대 머리를 올려준다. 4. 대상자의 둔부를 들어 올려 변기를 넣는다. 5. 대상자를 확인하고 절차를 설명한 뒤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가린다. 64번의 침대에서 내려올 수 없는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도울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5번 대상자를 확인하고 절차를 설명한 뒤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가린다가 지문 중에서 가장 먼저 합니다. 지문 1번 둔부 밑에 방수포를 깔아주는 것은 진행 절차 설명한 뒤에 합니다. 2번 허리를 지지한 후 둔부 밑에 덮개를 까는 것은 중간 절차로서 협조 가능 여부에 따라 실시할 사항입니다. 3번 힘을 주기 쉽도록 침대에 머리를 올려주는 것과 4번 대상자의 둔부를 들어 올려 변기를 넣는 것은 침상 배설을 도울 때 중간 절차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이동 변기 이용 시 참고사항입니다. 65번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 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은 1. 소독약으로 세척할 수 있는 이동 변기를 사용한다. 2. 이동 변기를 대상자의 왼쪽에 놓는다. 3. 이동 변기 앞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4. 이동 변기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5. 이동 변기를 하루에 한 번 세척한다. 65번의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 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은 1번 소독약으로 세척할 수 있는 이동 변기를 사용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이동 변기를 대상자의 왼쪽에 놓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의 건강한 쪽 오른쪽에 놓습니다. 이동 변기 앞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는 것이 아니고
이동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메탈을 깔아줍니다. 4번 이동변기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변기 높이는 침대와 같도록 놓습니다. 5번 이동변기를 하루에 한 번 세척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변기는 사용할 때마다 매번 깨끗이 세척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이동변기는 서거나 앉는 것은 가능하나 화장실까지 걷기는 어려운 대상자의 배설을 돕기 위해 사용합니다. 다음 66번입니다. 다음 중 대상자가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이동변기는 하루 한 번 세척한다. 2. 이동변기의 높이는 침대보다 높게 한다. 5.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4.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수건이나 무릎 덮개로 덮어준다. 5.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경우 이동변기를 왼쪽에 놓는다. 66번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4번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수건이나 무릎 덮개로 덮어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이동변기는 하루 한 번 세척하는 것이 아니고 매번 사용할 때마다 깨끗이 세척합니다. 2번 이동변기의 높이는 침대 높이와 같도록 합니다. 3번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도록 합니다. 5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경우 이동변기를 왼쪽에 놓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쪽인 오른쪽에 놓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이동변기의 사용 방법과 사진입니다. 67번입니다.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기저귀를 하루에 3번 교환한다. 2. 둔부에 발적이 있으면 연고를 발라준다. 3.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4. 바지를 내린 후 면덮개를 덮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5.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엎드린 채로 기저귀를 교환한다. 67번입니다. 3번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입니다. 1번 기저귀를 하루에 3번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 기저귀가 젖었으면 속히 교환해야 합니다. 2번 둔부에 발적이 있으면 연고를 발라주는 것이 아니고 둔부에 발적이 있으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4번 바지를 내린 후 면덮개를 덮고 기저귀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 면덮개를 덮고 면덮개 밑에서 밑옷을 허리까지 올리고 바지를 내리고 기저귀를 교환해야 합니다. 5번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엎드린 채로 기저귀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 허리를 들 수 없으면 돌려 눕혀 기저귀를 교환해야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기저귀를 쓰게 되면 대상자가 기저귀에 의존하게 되어 배설하던 습관이 사라지고 치매 증상 및 와상 상태가 더욱 악화되므로 가급적 화장실 이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68번입니다. 실금을 몇 번 한 대상자의 기저귀 사용을 돕는 방법은 1. 한두 번 실금하면 즉시 기저귀를 사용한다. 2. 조금 젖은 기저귀는 말려서 다시 사용한다. 3. 치매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기저귀를 사용한다. 4. 기저귀를 교환하는 동안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한다. 5. 요양보호사가 도뇨관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준다. 68번의 실금을 몇 번 한 대상자의 기저귀 사용을 돕는 방법은 3번 치매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기저귀를 사용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한두 번 실금하면 즉시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고 한두 번 실금하더라도 배설 욕구를 느끼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만 기저귀를 사용합니다. 2번 조금 젖은 기저귀는 말려서 다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기저귀를 자주 살펴보고 젖었으면 속히 갈아주어 피부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4번 기저귀를 교환하는 동안에는 창문을 열지 않고 기저귀를 교환한 후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합니다. 5번 요양보호사가 도뇨관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주면 안 됩니다. 요양보호사는 의료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69번입니다. 유치 도뇨관의 소변 주머니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변 주머니는 1일 1회 세척한다.
2. 소변 주머니는 허리보다 높게 위치시킨다. 3. 소변 양과 소변 색깔은 2 내지 3시간마다 확인한다. 4.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는 비눗물로 세척한다. 5. 하복부가 불편하다고 할 때 소변 주머니를 비워준다. 69번의 유치도뇨관의 소변 주머니를 관리하는 방법은 3번 소변 양과 소변 색깔은 2 내지 3시간마다 확인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소변 주머니는 1일 1회 규칙적으로 세척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시 세척을 합니다. 이 지문과 관련한 것은 가래 제거용 흡인병은 1일 1회 세척하는 것이 있습니다. 2번 소변 주머니는 허리보다 높게 위치시키지 않고 방광 위치보다 낮게 위치해야 합니다. 4번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는 알코올 솜으로 소독을 합니다. 5번 하복부가 불편하다고 할 때는 먼저 연결관이 꺾여 있거나 눌려 있는지 살펴봅니다. 다음 70번입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소변 주머니는 가슴 높이에 둔다. 2. 연결관이 빠지면 즉시 밀어 넣는다. 3. 소변 양과 색깔은 2~3시간마다 확인한다. 4. 소변 양이 많아지면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5. 대상자가 소변을 보고 싶다고 하면 화장실로 데려간다. 70번의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3번 소변 양과 색깔은 2~3시간마다 확인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소변 주머니는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두지 않습니다. 2번 연결관이 빠져도 요양보호사는 삽입이나 제거를 하지 않습니다. 간호사가 하거나 의료기관을 이용합니다. 4번 소변량이 많아져도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합니다. 5번 대상자가 소변을 보고 싶다고 하면 유치도뇨관의 소변이 원활히 배출되는지 살펴봅니다. 71번입니다. 대상자의 세수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눈썹은 면도 칼로 다듬어준다. 2. 콧방울과 코 안을 깨끗이 닦아낸다. 3. 면봉으로 귀 안쪽의 기지를 닦아낸다. 4. 입술과 그 주변의 알코올 솜으로 닦아낸다. 5. 눈곱이 있으면 눈곱이 있는 쪽 눈부터 먼저 닦는다. 71번의 대상자의 세수를 돕는 방법으로 2번 콧방울과 코 안을 깨끗이 닦아낸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눈썹은 눈썹칼이나 눈썹가위로 다듬어 줍니다. 3번 면봉으로 귀 입구에 기지만 닦아냅니다. 4번 입술과 그 주변을 수건에 비누를 묻혀 닦은 후 깨끗한 수건으로 닦아냅니다. 5번 눈곱이 있으면 눈곱이 없는 쪽 눈부터 먼저 닦습니다. 다음 72번입니다. 다음 중 침대에서 대상자의 머리 감기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방수포를 어깨 밑까지 깔아준다. 2. 두피를 손톱 끝으로 시원하게 마사지한다. 3. 춥지 않도록 이불은 가슴까지 접어 내린다. 4. 머리 감기기 편하도록 베개를 머리 밑에 대어준다. 5. 대상자의 머리가 침대 중앙으로 오도록 몸을 비스듬히 한다. 72번의 침대에서 대상자의 머리 감기기를 올바르게 한 것은 1번 방수포를 어깨 밑까지 깔아준다가 올바릅니다. 지문 2번 두피를 손톱이 아니고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합니다. 3번 춥지 않도록 이불은 가슴이 아니고 허리까지 접어내립니다. 4번 머리 감기기 편하도록 베개는 치웁니다. 5번 대상자의 머리가 침대 중앙이 아니고 모서리에 오도록 몸을 비스듬히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대상자의 머리 감기기 할 때 기마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73번입니다. 여자 대상자의 회음부를 청결하게 닦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질에서 요도에서 항문 2. 요도에서 항문에서 질 3번 요도에서 질에서 항문 4. 항문에서 요도에서 질 5. 항문에서 질에서 요도
73번의 여자 대상자의 회음부를 청결하게 닦는 순서는 3번 요도에서 질에서 항문 순서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회음부 청결 관리는 대상자의 수치심이나 성희롱 발생 우려로 최대한 대상자 스스로 하도록 돕습니다. 다음 74번입니다. 다음 중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시원한 물을 음부에 끼어 얹는다. 2. 목욕 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복부만 덮는다. 3. 여성의 회음부는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아낸다. 4. 회음부는 세척 후 부드럽게 젖은 수건으로 닦는다. 5. 회음부에 염증이 발견되면 소독한 후 연고를 발라준다. 74번의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3번 여성의 회음부는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아낸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시원한 물이 아닌 따뜻한 물을 음부에 끼 얹습니다. 2번 목욕 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복부만 덮는 것이 아니고 몸과 다리를 덮습니다. 4번 회음부는 세척 후 부드럽게 젖은 수건이 아닌 마른 수건으로 닦습니다. 5번 회음부에 염증이 발견되면 요양보호사가 소독이나 연고를 발라주지 말고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합니다. 아래에서 참고로 회음부 청결 관리는 대상자의 수치심이나 성희롱이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최대한 대상자 스스로 하도록 돕습니다. 75번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침상 목욕을 돕는 방법은 1. 목, 이마, 얼굴 순서로 닦는다. 2. 면봉으로 귀 안쪽의 기지를 닦는다. 3. 샴푸를 묻혀 손톱으로 마사지하며 머리를 감긴다. 4.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5. 한쪽 눈을 닦고 수건의 다른 면을 사용하여 반대쪽 눈을 닦는다. 75번의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침상 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5번 한쪽 눈을 닦고 수건의 다른 면을 사용하여 반대쪽 눈을 닦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목, 이마, 얼굴 순서로 닦는 것이 아니고 얼굴, 이마, 목 순서로 닦습니다. 2번 면봉으로 귀 안쪽의 귀지를 닦지 않습니다. 귀 안쪽을 닦을 때는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번 샴푸를 묻혀 손톱으로 마사지하며 머리를 감기는 것이 아니고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하며 머리를 감깁니다. 4번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같은 방향으로 닦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침상 목욕은 움직이기 어려운 대상자를 침대에 누인 채로 편안하고 청결하게 목욕시키는 경우입니다. 다음 76번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통 목욕을 돕는 방법은 1. 목욕은 20 내지 30분 이내로 끝낸다. 2. 물의 온도는 따뜻하게 30도 이내로 맞춘다. 3. 대상자의 머리를 감긴 후 욕조에 들어가게 한다. 4. 요양보호사는 건강한 쪽 겨드랑이를 잡고 욕조로 이동한다. 5. 욕조에 물을 받아 대상자가 손등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한다. 76번의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은 1번 목욕은 20 내지 30분 이내로 끝낸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물의 온도는 따뜻하게 30도가 아니고 40도 이내로 맞춥니다. 3번 대상자의 머리를 감긴 후 욕조에 들어가게 하지 않고 욕조에서 나온 후 목욕 의자에 앉히고 머리를 감깁니다. 4번 요양보호사는 건강한 쪽이 아닌 대상자의 마비된 쪽 겨드랑이를 잡고 욕조로 이동합니다. 5번 욕조에 물을 받아 요양보호사가 손등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통목욕 물의 온도 확인은 약간 혼란이 일어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번 문제에서 주의를 기울여 확실하게 해두시기 바랍니다. 욕조에 더운 물을 받아서는 요양보호사의 손등으로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 대상자가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대상자를 목욕 의자에 앉히고 발끝에 물을 묻혀 미리 온도를 대상자가 느끼게 합니다. 순서를 상상하시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7번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갈아입힐 때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두 팔과 두 발을 바닥에 지지하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한다. 나. 마비된 쪽을 벗긴다. 다. 건강한 쪽을 벗긴다. 라.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운다. 잠시 순서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초 후 설명합니다. (77번은)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갈아입힐 때 벗기는 순서로는 먼저 라합은 대상자의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웁니다. 다음 가의 두 팔과 두 발을 바닥에 지지하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합니다. 그 다음 다합은 건강한 쪽을 벗긴다입니다. 마지막으로 나합은 마비된 쪽을 벗깁니다. 교재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라, 가, 다, 나 순입니다.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래 참고사항에서와 같이 편마비 대상자 옷을 입히거나 벗길 때 기준으로 임마 벗건을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입힐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 벗길 때는 건강한 쪽이 먼저라는 의미의 임마 벗건입니다. 편마비 대상자 옷 입힐 때나 벗길 때의 문제에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78번입니다. 체위 변경이 필요한 대상자의 단추 없는 옷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건강한 쪽 팔을 대상자가 넣도록 도와준다. 나. 상의 머리 부분을 크게 벌려 머리 쪽을 입힌다. 다. 남은 한쪽 소매를 건강한 쪽 어깨 위에 놓는다. 라. 마비된 쪽 손을 잡고 마비된 쪽 손 상의를 입힌다. 순서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초 후 설명을 합니다. 78번은 제시된 가. 건강한 쪽 팔을 대상자가 넣도록 도와준다. 나. 상의 머리 부분을 크게 벌려 머리 쪽을 입힌다. 다. 남은 한쪽 소매를 건강한 쪽 어깨 위에 놓는다. 라. 마비된 쪽 손을 잡고 마비된 쪽 손 상의를 입힌다의 체위 변경이 필요한 대상자의 단추 없는 옷 입히는 순서는 편마비 대상자의 옷 입히기와 벗기는 순서는 매회 출제가 됩니다. 핵심 모의고사와 기출문제풀이에서도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부를 해놓고도 혼돈이 자주 발생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준을 정하면 혼란이 덜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혼란을 막기 위해 입힐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 벗길 때는 건강한 쪽이 먼저라는 의미의 임마와 벗건입니다. 임마와 벗건으로 기억하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비된 쪽이 먼저 입으면 건강한 쪽은 제일 나중에 입힙니다. 이를 숙지해 두면 혼선 없이 요긴하게 쓰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50번 문제의 제시문을 살펴보면 입힐 때는 먼저 마비된 쪽에 상의를 끼웁니다. 라번입니다. 또 건강한 쪽 입는 순서는 맨 뒤에 둡니다. 가번이 맨 뒤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벌써 처음과 맨 나중을 찾았으니 절반은 맞추었습니다. 다음은 단추 없는 옷이니 머리를 넣어야 합니다. 나번입니다. 다음은 옷을 다른 쪽 팔, 즉 건강한 쪽에 넣기 위해 건강한 쪽 팔 위에 둡니다. 다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건강한 쪽 팔을 넣으면 옷을 다 입습니다. 가번입니다. 따라서 4번 라, 나, 다가 순서가 맞습니다. 79번입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엉덩이와 아래쪽 어깨를 움직여 편안하게 해준다. 나. 무릎을 세우고 양손을 가슴 위에 포개 놓는다. 다.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 눕힌다. 라. 대상자의 오른쪽에 선다. 순서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초 후 설명을 합니다.
79번은 침대에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히는 순서는 제시된 상황은 가. 엉덩이와 아래쪽 어깨를 움직여 편안하게 해준다. 나. 무릎을 세우고 양손을 가슴 위에 포개 놓는다. 다.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 눕힌다. 라. 대상자의 오른쪽에 선다. 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순서의 문제는 제시문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풀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돌려 눕히기 위해 대상자에게 접근을 해야 하므로 라번을 제일 먼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벌써 답은 찾았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요양보호사가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인 라번 대상자의 오른쪽에 서고, 다음은 대상자의 자세 수정을 위해 나번 무릎을 세우고 양손을 가슴 위에 포개 놓습니다. 그 다음은 답은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 눕힙니다. 끝으로 갑은 엉덩이와 아래쪽 어깨를 움직여 편안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5번 라, 나, 다가 순서입니다. 다음 80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침대 오른쪽에 누워있는 대상자를 침대 가운데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다리부터 이동시킨다. 2. 옷을 잡고 잡아당긴다. 3. 몸 전체를 한 번에 이동시킨다. 4. 대상자를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선다. 5. 대상자의 손은 머리 위로 올리도록 한다. 80번은 침대 오른쪽에 누워있는 대상자를 침대 가운데로 이동시키는 방법을 바르게 한 것은 4번 대상자를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선다가 답입니다. 1번 다리부터가 아니고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어 이동시킵니다. 2번 옷을 잡고 잡아당겨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의 목, 겨드랑이, 허리, 엉덩이 아래에 손을 깊숙이 넣고 이동시킵니다. 3번 몸 전체를 한꺼번에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고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어 이동시킵니다. 5번 대상자의 손은 머리 위로 올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두 팔을 가슴에 올리고 이동을 시킵니다. 81번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여 울퉁불퉁한 길을 이동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지그재그로 이동한다. 2. 빠른 속도로 이동한다. 3. 앞바퀴를 들고 이동한다. 4. 뒤로 돌려 뒷걸음으로 이동한다. 5. 잠금 장치를 반쯤 잠그고 이동한다. 81번은 휠체어를 울퉁불퉁한 길을 이동하는 방법은 3번 앞바퀴를 들고 이동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지그재그로 이동하는 것은 내리막길 갈 때입니다. 2번 빠른 속도의 휠체어 이동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4번 뒤로 돌려 뒷걸음으로 이동할 때는 문턱이나 내리막길을 갈 때입니다. 5번 잠금 장치를 반쯤 잠그고 이동하는 것은 급경사를 내려갈 경우로 추정됩니다. 다음 82번입니다. 휠체어 이동 상황에 따른 작동법으로 옳은 것은 1. 문턱을 넘을 때는 지그재그로 간다. 2. 문턱을 내려갈 때는 뒷바퀴를 들고 간다. 3. 경사진 오르막길을 갈 때는 지그재그로 올라간다. 4.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는 뒷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5. 경사진 내리막길을 갈 때는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82번은 휠체어 이동 상황에 따른 작동법은 3번 경사진 오르막길을 갈 때는 지그재그로 올라간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문턱을 넘을 때는 앞바퀴를 들고 갑니다. 2번 문턱을 내려갈 때는 휠체어를 뒤로 돌려서 갑니다. 4번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는 앞바퀴를 들고 내려갑니다. 5번 경사진 내리막길을 갈 때는 휠체어를 뒤로 돌려서 내려갑니다. 83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보행기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은 1. 대상자의 건강한 쪽 앞에서 보조한다. 2. 대상자를 보행기 앞에서 기대어 서게 한다. 3. 건강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옮기게 한다. 4. 먼저 옮긴 발이 나간 지점까지 나머지 발을 옮기게 한다. 5. 보행기는 대상자의 팔꿈치가 90도로 구부러지는 높이로 조절한다.
83번은 그림과 같은 보행기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은 그림은 성인용 보행기입니다. 4번 먼저 옮긴 발이 나간 지점까지 나머지 발을 옮기게 한다가 맞습니다. 1번 대상자의 건강한 쪽 앞에서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기능이 불안정한 쪽에서 보조를 합니다. 2번 대상자를 보행기 앞에 기대어 서게 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를 바른 자세로 서게 합니다. 3번 건강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옮기는 것이 아니고 약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옮깁니다. 5번 보행기는 대상자의 팔꿈치가 90도로 구부러지는 높이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고 팔꿈치가 30도로 구부러지도록 하고 대상자 둔부 높이로 조절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한쪽 다리만 약한 대상자는 약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앞으로 이동합니다. 다음 84번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할 때 지팡이 끝이 놓이는 지점으로 옳은 것은 그림을 보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초 후 설명합니다. 84번의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할 때 지팡이 끝이 놓이는 지점은 질문에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잡는 손은 왼손입니다. 지팡이의 끝 지점은 왼쪽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팡이의 위치는 사용하는 쪽 발의 새끼 발가락으로부터 앞으로 15cm, 옆으로 15cm 지점에 지팡이를 놓습니다. 따라서 4번이 맞습니다. 85번입니다. 대상자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물품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카레타 등 고무 제품은 햇볕에 말린다. 2. 사용한 물품은 모아서 한꺼번에 소독한다. 3.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주 1회 깨끗이 닦는다. 4. 혈액이 묻은 물품은 더운 물로 닦고 찬물로 헹군다. 5. 사용한 카레트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둔다. 85번의 5번 사용한 카레트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둔다가 정답입니다. 교재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1번 카레타 등 고무 제품은 그늘에서 말립니다. 2번 사용한 물품은 깨끗이 씻어서 소독합니다. 3번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1일 1회 이상 깨끗이 닦습니다. 4번 혈액이 묻은 물품은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굽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흡인 물품은 기도에 분비물을 배출하지 못하거나 연화를 못하여 생기는 코와 입의 가래나 분비물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물품입니다. 다음 86번입니다. 대상자를 도울 때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1. 배설물을 만질 때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한다. 2. 혈액이 묻었을 때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 3. 장갑을 착용하였더라도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 4. 생가래가 묻은 의류는 일반 의류와 분리하여 세탁한다. 5. 분비물에 오염된 장갑은 깨끗이 씻어 말린 후 재사용한다. 86번의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5번 분비물에 오염된 장갑은 깨끗이 씻어 말린 후 재사용한다입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장갑 등 오염된 세탁물은 격리장소에 따로 배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감염 예방의 올바른 방법들입니다. 87번입니다. 욕창 예방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매트리스 위에 찜질개를 깔아준다. 2. 대상자 외에 1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한다. 3. 일주일에 한 번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4. 매트리스는 끓는 물에 소독한 후 말려 사용한다. 5.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 매트리스 공기압을 확인한다. 87번의 욕창 예방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5번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 매트리스 공기압을 확인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매트리스 위에 찜질기를 깔아주면 안됩니다. 날카로운 물건이나 열에 닿으면 터져서 공기압이 새어 나올 수 있습니다.
2번 대상자 외에 1인이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성을 고려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3번 일주일에 한 번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하루에 한 번 작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4번 매트리스는 끓는 물에 소독하는 것이 아니고 매트리스는 흐르는 물로 소독한 후 말려서 사용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매트리스의 교대 부양을 통해 압력을 분산하여 욕창을 예방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복지용구입니다. 다음 88번입니다. 대상자가 화장실을 사용할 때 낙상을 예방하는 복지용구는 1. 이동변기, 2. 간이변기, 3. 안전손잡이, 4. 휴대용 경사로, 5. 자세 변환용 쿠션. 88번의 화장실을 사용할 때 낙상을 예방하는 복지용구는 3번 안전손잡이입니다. 안전손잡이는 오른쪽 사진과 같습니다. 89번입니다.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방과 현관의 문턱을 제거한다. 2. 조도가 낮은 전등을 설치한다. 3. 보행 시 편안한 슬리퍼를 신긴다. 4. 화장실 사용이 쉽도록 침대 난간을 내려놓는다. 5. 외출 시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을 이용하도록 한다. 89번의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은 1번 방과 현관의 문턱을 제거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조도가 높은 전등을 설치합니다. 3번 보행 시 발에 꼭 맞는 신발을 신깁니다. 4번 안전을 위해 침대 난간을 항상 올려놓습니다. 5번 외출 시 계단을 사용하지 말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약물 복용 의사의 확인을 받고 과음을 삼가하고 자신에게 맞는 안경을 쓰고 안전한 집안 환경을 조성하고 하지 근육 강화 운동을 하기 등이 있습니다. 다음 90번입니다. 재가 대상자의 집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방을 나간 다음에 문을 열어둔다. 2.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신속히 이동하게 한다. 3. 연기가 나는 경우 손으로 코를 막고 이동하게 한다. 4. 양손을 번갈아 벽을 짚어가며 바깥으로 이동하게 한다. 5.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려우면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시킨다. 90번의 재가 대상자의 집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5번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려우면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시킨다가 답입니다. 1번 방을 나간 다음에 문을 열어두는 것이 아니고 문을 닫아두어 불과 연기가 퍼지는 속도를 늦추게 해야 합니다. 2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안되고 화재 시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3번 연기가 나는 경우 손으로 코를 막는 것이 아니고 젖은 수건으로 코를 막고 대피해야 합니다. 4번 양손을 번갈아 벽을 짚어가며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화재 시 방향을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서 손을 바꾸지 않고 벽을 짚어가며 바깥으로 나가야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화재 시 대피 활용 방법 4가지입니다. 91번입니다. 식기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큰 숟가락을 사용하여 먹게 한다. 2. 안전자세에서 턱을 들고 씹게 한다. 3. 식사 후 2 내지 3시간 정도 앉아 있게 한다. 4. 익힌 채소보다 신선한 생채소를 먹게 한다. 5. 과일의 과육을 숟가락으로 긁어 먹게 한다. 91번의 씹기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5번 과일의 과육을 숟가락에 긁어 먹게 한다가 가장 가까운 답입니다. 지문 1번 씹기장애 대상자에게는 작은 숟가락을 사용합니다. 2번 앉은 자세에서 턱은 몸쪽으로 약간 당기는 자세가 좋습니다. 3번 식사 후 2 내지 3시간도 괜찮습니다만 바로 눕지 말고 약 30분 정도 앉아 있게 합니다. 4번 신선한 생채소보다 부드럽게 조리해서 먹게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씻기 전에는 음식을 입에 넣고 윗니와 아랫니를 움직여 잘게 자르거나 부드럽게 가는데 문제가 생긴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 92번입니다. 다음의 세탁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물의 온도는 30도C 이하로 약하게 손세탁으로만 가능. 2. 물의 온도는 30도C 이하로 중성세제를 사용하여 세탁기. 3. 물의 온도는 30도C로 중성세제를 사용하여 손세탁만 가능. 4. 물의 온도는 30도C로 중성세제를 사용하고 약하게 세탁기도 가능. 5. 물의 온도는 30도C로 중성세제를 사용하고 약하게 손세탁만 가능. 92번의 세탁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림은 손세탁 물결무늬 표시와 30도씨 중성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표시는 5번 물의 온도는 30도C로 중성세제를 사용하고 약하게 손세탁만 가능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의 그림은 물세탁 기호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3번입니다. 시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차를 이용하여 외출하자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외출은 주말에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2. 외출하기 전에 주유비를 미리 청구한다. 3. 시설장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 달라고 한다. 4. 요양보호사의 차를 이용할 수 없다고 말한다. 5. 요양보호사가 차의 뒷좌석에 대상자를 앉혀 이동한다. 93번의 시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차를 이용하여 외출하자고 할 때 대처는 4번 요양보호사의 차를 이용할 수 없다고 말한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한 대처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외출 동행은 장보기, 병원, 나들이 등 대상자와 함께 외출하는 것입니다. 다음 94번입니다. 대상자가 진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고자 할 때 동행하는 방법은 1. 보호자에게 동행하도록 한다. 2. 요양보호사가 차를 운전하여 이동한다. 3. 외출 전에 하루 용량의 약을 한꺼번에 복용시킨다. 4. 출발 전에 병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미리 확인한다. 5. 대상자가 진료 중에 요양보호사도 필요한 진료를 받는다. 94번의 진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고자 할 때 동행하는 방법은 4번 출발 전에 병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미리 확인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보호자에게 동행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경우에는 동행할 수 있습니다. 2번 요양보호사의 차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3번 외출 전에 하루 용량의 약을 한꺼번에 복용시키면 안 되고 처방에 따라 정해진 대로 복용을 합니다. 5번 대상자가 진료 중에 요양보호사도 필요한 진료를 받는 것은 업무 대행 중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사적인 업무를 병행하지 않습니다. 95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용약은 식탁 위에 놓아둔다. 2. 욕실 세제는 세면대 위에 둔다. 3. 달리는 차 안에 있을 때는 문을 잠근다. 4. 과일 모양의 자석을 냉장고에 부착한다. 5. 온수 수도꼭지는 투명 테이프로 표시한다. 95번의 치매 대상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3번 달리는 차 안에 있을 때는 문을 잠근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복용약은 식탁 위에 놓아두지 않고 치웁니다. 약 등 위험한 물건은 치매 대상자가 발견할 수 없는 곳에 보관합니다. 2번 욕실 세제는 세면대 위에 두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합니다. 4번 과일 모양의 자석을 냉장고에 부착하지 않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먹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5번 온수 수도꼭지는 투명 테이프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빨간색으로 표시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는 치매 대상자 사고 발생 원인으로 자신의 안전을 고려치 않고 자신이 과거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새로운 일,
학습 능력이 부족하고 금방 잊고 상황 분석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96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식사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금이나 간장은 식탁 위에 가까이 둔다. 2. 그릇은 사기로 된 제품의 접시를 사용한다. 3. 식사 전에 음식의 온도를 대상자가 느끼게 한다. 4.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5. 식탁에 여러가지 음식을 내어 놓아 선택해서 먹도록 한다. 96번의 치매 대상자의 식사 돕기 방법은 4번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소금이나 간장은 식탁 위에 가까이 두지 않습니다. 2번 그릇은 접시보다 사발을 사용합니다. 3번 식사 전에 음식의 온도를 요양보호사가 확인을 합니다. 5번 식탁에 여러가지 음식을 내어놓지 않고 한 가지 음식을 먹고 난 후에 다른 음식을 먹도록 합니다. 97번입니다. 3년 전에 딸이 사망한 치매 대상자가 내 딸이 왜 이렇게 안 오지? 라고 반복해 물으며 밖으로 나가려 할 때 대처 방법은 1. 딸을 기다리는 이유를 물어본다. 2. 딸이 3년 전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3. 좋아하는 트로트 프로그램을 함께 보자고 한다. 4. 조용해질 때까지 하던 일을 하며 모르는 척 한다. 5. 딸이 어제 다녀갔으니 기다리지 말라고 설득한다. 97번의 3년 전에 딸이 사망한 치매 대상자가 내 딸이 왜 이렇게 안 오지? 라고 반복해 물으며 밖으로 나가려 할 때 대처는 3번 좋아하는 트로트 프로그램을 함께 보자고 한다가 지문 중 가장 적절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반복 행동에 대해서 억지로 고치려 말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98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 행동에 대한 대처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치매 대상자 할머니가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매일 여행용 가방을 풀었다 다시 싸는 것을 반복한다. 1. 못 본 척하고 그대로 둔다. 2. 함께 마당에 산책하러 가자고 한다. 3.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자세히 물어본다. 4. 복잡한 일거리를 주어 그것에 집중하게 한다. 5. 여행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 고치게 한다. 98번의 제시된 문제 행동에 대한 대처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치매 대상자 할머니가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매일 여행용 가방을 풀었다 다시 싸는 것을 반복한다. 의 제시된 문제 행동은 반복적 질문이나 행동으로서 2번 함께 마당에 산책하러 가자고 한다가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다소 미흡한 대처 방법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에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주변 상황에 대한 인식을 못해 자신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와 논리적 생각을 못해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관심을 얻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합니다. 99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음식 섭취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회가 있는 대상자는 섭취 열량을 줄인다. 2. 특정 음식을 좋아하면 계속 그 음식을 준다. 3. 배고픔을 호소할 때마다 음식을 충분히 준다. 4. 손잡이가 작고 가벼운 숟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5. 치매 말기에는 갈거나 으깬 걸쭉한 음식을 준다. 99번의 5번 치매 말기에 갈거나 으깬 걸쭉한 음식을 준다가 정답입니다. 교재 444에서 445페이지 그리고 457에서 458페이지에 있습니다. 1번 배회가 있는 대상자는 섭취 열량을 줄인다는 치매가 있는 대상자는 영양실조와 비만을 예방해야 합니다. 2번 특정 음식을 좋아하면 계속 그 음식을 주는 것이 아니고 대체 식품을 이용해야 합니다. 3번 배고픔을 호소할 때마다 음식을 충분하게 주는 것이 아니고 먹고 난 식기를 보여주거나 달력에 표시하게 합니다. 4번 손잡이가 작고
작고 가벼운 숟가락을 사용한다는 작고 가벼운 것보다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치매 대상자의 식사 시 고려할 점 4가지입니다. 다음 100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음식을 못 먹고 쳐다만 보고 있을 때 돕는 방법은 1. 좋아하는 음식은 늘 제공한다. 2. 스스로 먹을 때까지 옆에 계속 있어준다. 3. 식사하는 순서와 방법을 처음부터 가르쳐 준다. 4. 식사가 건강에 중요하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한다. 5. 식사를 하지 않으면 음식을 치운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100번의 치매 대상자가 음식을 못 먹고 쳐다만 보고 있을 때 돕는 방법은 3번 식사하는 순서와 방법을 처음부터 가르쳐 준다가 맞으며 지문 중 가장 적절합니다. 참고사항은 치매 대상자의 음식 섭취 관련 문제 행동의 이유로는 과식하거나 배고픔을 호소할 때나 손에 만져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으려고 하는 이식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101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밤낮이 바뀌어 점심 식사 후 계속 졸고 있을 때 돕는 방법은 1. 주변 소음을 없앤다. 2. 함께 장을 보러 나간다. 3. 커튼을 쳐서 어둡게 한다. 4. 우유를 제공하여 숙면하게 한다. 5. 말을 걸지 않고 혼자 쉬게 한다. 101번의 치매 대상자가 밤낮이 바뀌어 점심 식사 후 계속 졸고 있을 때 돕는 방법은 지문 중에서 가장 잘 대처한 것은 2번 함께 장을 보러 나간다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다소 미흡한 대처 방법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수면장애를 돕는 기본 원칙으로 수면 상태 관찰, 규칙적인 생활, 일과 안의 휴식시간, 집 밖에서 운동, 좋은 수면 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다음 102번입니다. 수면장애로 보이는 치매 대상자를 도울 때 옳은 방법은 1. 낮에 산책이나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잠에서 깨어나 나가려고 하면 다시 잠들게 한다. 3. 낮에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충분한 수면을 취하게 한다. 4. 음악을 크게 틀어주고 실내 온도를 서늘하게 유지시킨다. 5. 오후에는 따뜻한 홍차나 녹차를 충분히 주어 숙면을 유도한다. 102번의 수면장애로 보이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낮에 산책이나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맞습니다. 지문 2번 잠에서 깨어나 나가려고 하면 요양보호사가 동행하여 함께 나갑니다. 3번 낮에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말을 걸어 자극을 주어 낮잠을 못 자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4번 음악을 크게 틀어주는 것이 아니고 소음은 최대한 없애고 적정 실내 온도로 유지시킵니다. 5번 오후와 저녁에는 커피와 술과 같은 음료를 주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수면장애를 돕는 기본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103번입니다. 야간에서 거실에서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새로운 방으로 바꾸어 준다. 2. 실내 조명을 어둡게 하여 동선을 줄인다. 3. 실외에 배회 코스를 만들어 다녀오게 한다. 4. 현관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한다. 5. 학창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추억을 나눈다. 103번의 야간에 거실에서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5번 학창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추억을 나눈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새로운 방으로 바꾸어 주는 것은 기억력 상실이나 방향 감각의 저하 상태도 배회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2번 실내 조명을 어둡지 않게 하고 배회 코스를 만들어 줍니다. 3번 실외가 아닌 집 안에 배회 코스를 만들어 줍니다. 4번 현관문을 잠급니다. 다음 104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배회하고 있을 때 적절한 대처는 1. 변이가 있는지 옷이 젖었는지 확인한다. 2.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주어 시청을 유도한다.
3. 창문을 열어 환기시켜 기분 전환을 해준다. 4. 큰 소리로 야단을 쳐서 배회를 멈추도록 강제한다. 5. 배회 장소의 조명을 꺼버려 밤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 104번의 침해 대상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배회하고 있을 때 적절한 대처는 1번 변이가 있는지 옷이 젖었는지 확인한다가 적절합니다.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문 2번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주어 시청을 유도하는 것은 소음은 포위당했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3번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 기분 전환을 해주는 것은 창문을 여는 것은 안전한 주변 환경을 조성해 고려할 사항입니다. 4번 큰 소리로 야단을 쳐서 배회를 멈추도록 강제하는 것은 억지로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5번 배회 장소의 조명을 꺼버려 밤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은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고려할 사항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배회의 원인은 기억력 상실이나 시간과 방향 감각의 저하, 정서적 불안, 배고픔,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것 등이 원인입니다. 105번입니다. 침해 대상자가 딸에게서 선물 받은 지갑을 누군가 훔쳐갔다며 주위 사람을 의심할 때 대처 방법은 1. 지갑을 언제 어디에 두었는지 물어본다. 2. 다른 대상자에게 지갑을 가져갔는지 확인한다. 3. 지갑을 잃어버린 것이 사실인지 재차 확인한다. 4. 딸에게 더 좋은 지갑을 사오게 하겠다고 말한다. 5. 평소에 지갑을 두는 장소로 가서 함께 찾아본다. 105번의 침해 대상자가 딸에게서 선물 받은 지갑을 누군가 훔쳐갔다며 주위 사람을 의심할 때 대처 방법은 5번 평소에 지갑을 두는 장소로 가서 함께 찾아본다가 지문 중 가장 적절합니다. 침해 대상자가 의심이 많은 이유는 자신의 경험과 주위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점차 곤란해지고 물건을 둔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의 수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음 106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하는 침해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작년 생일날 딸에게서 받은 지갑을 누군가 훔쳐갔다 하며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고 있다. 1. 지갑의 색깔과 크기를 물어본다. 2. 딸에게 연락해서 지갑을 사오도록 한다. 3. 지갑을 잃어버린 것이 확실한지 확인한다. 4. 주변 사람들에게 지갑의 향방을 물어본다. 5. 다시 지갑을 찾아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동한다. 106번의 제시된 작년 생일날 딸에게서 받은 지갑을 누군가 훔쳐갔다 하며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고 있다의 침해 증상은 의심, 망각, 환각으로 5번 다시 지갑을 찾아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동한다가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위협한 대처 방법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침해 대상자가 의심이 많은 이유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7번입니다. 시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문제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거실 의자에 다른 사람들이 앉지 못하게 밀어낸다.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에 혼자 자리를 차지하고 누워있다. 1. 의자마다 번호를 붙여 배정한다. 2. 거실에 있는 의자를 모두 없앤다. 3. 대상자를 거실에 오지 못하도록 한다. 4. 공동생활 규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5. 탁구를 치자며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간다. 107번의 제시된 시설 침해 대상자가 거실 의자에 다른 사람들이 앉지 못하게 밀어낸다.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에 혼자 자리를 차지하고 누워있는 것과 같은 문제 행동을 보일 때 대처는 5번 탁구를 치자며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간다가 가장 적절합니다. 다음 108번입니다.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침해 대상자가 심한 욕설을 하고 난폭한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 위험 있는 태도를 보여 제압한다. 2.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관심 변화를 유도한다. 3. 안정시키고 난 후에 왜 그랬는지 사유를 물어본다. 4.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피해 사항을 자세히 설명한다. 5. 신체를 구속해서 방으로 데려가
혼자 있도록 문을 잠근다. 108번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치매 대상자가 심한 욕설을 하고 난폭한 행동을 할 때 대처는 2번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관심 변화를 유도한다가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파괴적 행동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으로 자주 일어나지 않고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분노로 시작해서 지쳐서 중지를 합니다. 질병 초기에 나타났다 수개월 내 사라지는 것이 파괴적 행동의 특징입니다. 109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신발을 신고 집에 가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마당을 함께 거닐며 산책한다. 2. 신발을 보이지 않는 곳에 치운다. 3. 커튼을 걷어서 저녁이 되었음을 알게 한다. 4. 조용한 거실에서 혼자 휴식을 취하게 한다. 5. 억제대를 사용하여 돌아다니지 못하게 한다. 109번의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신발을 신고 집에 가려고 할 때 대처는 1번 마당을 함께 거닐며 산책한다가 가장 적절한 대처입니다. 지문 2번 신발을 보이지 않는 곳에 치우는 방법은 올바른 대처 방법이 아니고 낮 시간 동안 움직이거나 활동하게 합니다. 3번 커튼을 걷어서 저녁이 되었음을 알게 하면 석양증후군을 악화 우려가 있고 밝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4번 조용한 거실에서 혼자 있게 하지 말고 관찰하며 친구가 되어줍니다. 5번 억제대를 사용하여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은 행동을 더욱 악화시키므로 하지 않습니다. 다음 110번입니다. 아래 사례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치매 대상자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낮에는 온순하다가 저녁 9시가 넘으면 서성이다가 큰 소리로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며 시끄럽게 찾는다. 1.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갖게 한다. 2. 신체적으로 강압하여 안정시킨다. 3. 대상자를 밖으로 데려가 산책을 한다. 4. 조명을 어둡게 하여 마음을 안정시킨다. 5. 졸리다 하면 해가 질 무렵에도 수면을 취하게 한다. 110번의 낮에는 온순하다가 저녁 9시가 넘으면 서성이다가 큰 소리로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며 시끄럽게 찾는다의 사례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치매 대상자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는 3번 대상자를 밖으로 데려가 산책을 한다가 가장 적절합니다. 지문 1번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갖게 하기보다 관찰하며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2번 신체적으로 강압하거나 제한은 하지 않습니다. 4번 조명을 어둡게 하기보다 밝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5번 졸리다 하면 해가 질 무렵에도 수면을 취하게 하면 안되고 낮 시간 동안 움직이거나 활동하게 해야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석양증후군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111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고 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추운데 왜 옷을 벗으세요? 2. 이러시면 참 당황스러워요. 3. 바지가 불편하신가 보네요. 4.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5. 지금 저에게 성희롱하는 거예요. 111번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하는 치매 대상자에 관한 질문이며 정답은 3번 바지가 불편하신가 보네요 입니다. 다른 지문 설명은 생략합니다. 다음 112번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꾸 옷을 벗는 치매 대상자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당황하지 말고 옷을 다시 입혀준다. 2. 주변 사람들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다. 3. 옷을 벗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제압한다. 4. 다시 옷을 입으라고 강한 어조로 말한다. 5. 부적절한 행동을 하면 모른 척하고 하던 일을 계속한다. 112번의 사람들 앞에서 자꾸 옷을 벗는 치매 대상자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이 옳은 것은 1번 당황하지 말고 옷을 다시 입혀준다가 가장 적절한 답입니다.
지문 2번 주변 사람들을 다른 장소에 이동시키기보다 성적 관심을 보이면 공공장소에 가는 것을 삼가합니다. 3번 옷을 벗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제압하기보다 부드러운 태도로 설명을 합니다. 4번 다시 옷을 입으라고 강한 어조로 말하기도 하지만 대상자가 부적절한 행동을 할 때 벌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합니다. 5번 부적절한 행동을 하면 모른 척하고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가 다른 욕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돕는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113번입니다. 대화할 때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으로 바람직한 것은 1. 대화하는 내내 웃는다. 2. 손가락으로 지적하며 이야기한다. 3.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에서 이야기한다. 4. 시선은 분산되지 않도록 한 곳에 고정한다. 5. 대상자가 이야기하는 동안 계속 고개를 끄덕인다. 113번의 대상자와 대화할 때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으로 바람직한 것은 3번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에서 이야기한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 과잉이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문 2번은 손가락으로 지적하며 이야기하는 것은 대상자를 존중하는 태도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 침해 대상자의 신체적 언어 사용 시 유의사항으로 정면에서 마주보고 눈높이에 맞추고 관심을 보이고 접근 시 옆에서 합니다. 다음 114번입니다. 침해 대상자와 의사소통의 기본 원칙을 잘 지키는 것은 요양보호사 할머니 주말 잘 보내셨어요? 대상자 기운이 하나도 없어 여기저기 안 쑤시는 데가 없네. 요양보호사 1. 또 그러세요. 2. 오늘 점심 못 드시겠네요. 3. 어제 무엇을 얼마나 드셨는데요. 4. 괜찮아질 때까지 계속 누워 계세요. 5. 많이 아프셨나 봐요. 어디가 아프세요? 114번의 제시된 요양보호사 할머니 주말 잘 보내셨어요? 대상자 기운이 하나도 없어 여기저기 안 쑤시는 데가 없네.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의 응답이 침해 대상자와 의사소통에서 기본 원칙을 잘 지킨 것은 5번 많이 아프셨나 봐요. 어디가 아프세요가 가장 적절한 답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침해 대상자와 의사소통을 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의사 전달을 할 수 없게 되어도 대상자의 감정 기능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 전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상자가 원하는 중심으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15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나 전달법을 활용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요양보호사 요즘 식사도 조금 하시고 몸무게도 줄어든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떡을 준비했으니 좀 드세요. 대상자 떡을 조금 먹더니 입맛이 없어 더 못 먹겠네. 요양보호사 1. 요즘 입맛이 많이 떨어지셨군요. 2. 드시고 싶은 다른 음식이 있으세요. 3. 잘못 드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4. 나이가 드실수록 밥심으로 사셔야 해요. 5. 식사량이 적어 건강이 나빠지실까봐 걱정이 돼요. 115번의 제시된 요양보호사 요즘 식사도 조금 하시고 몸무게도 줄어든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떡을 준비했으니 좀 드셔보세요. 대상자 떡을 조금 먹더니 입맛이 없어 더 못 먹겠네. 요양보호사 상황에 나 전달법을 활용한 요양보호사의 반응은 5번 식사량이 적어 건강이 나빠지실까봐 걱정이 돼요가 지문 중에서 가장 적절합니다. 다음 116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대화에서 나 전달법으로 옳게 반응한 것은 요양보호사 할머니 요즘 식사를 하지 않으시는데요. 같이 맛있는 것 만들어 먹어요. 대상자 소용없어 도무지 입맛이 없어 그냥 물만 먹을래. 요양보호사 1. 먹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2.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3. 맞아요. 나도 입맛이 없네요.
4. 아들에게 연락해서 맛있는 것 해오라 할까요? 5. 식사를 안 하시니 병이라도 날까봐 걱정이 되네요. 116번의 나전달법으로 옳게 반응한 것은 요양보호사, 할머니 요즘 식사를 하지 않으시는데요. 같이 맛있는 것 만들어 먹어요. 대상자, 소용없어. 도무지 입맛이 없어. 그냥 물만 먹을래. 요양보호사의 대화에서 요양보호사가 나전달법으로 대답한 것은 5번 식사를 안 하시니 병이라도 날까봐 걱정이 되네요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나전달법 대화 방법이 아닙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나전달법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는 표현법입니다. 117번입니다. 청각 기능이 저하된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고음의 큰 목소리로 말한다. 2. 빠른 속도로 반복하여 말한다. 3. 친근하게 느끼도록 반말로 말한다. 4. 대상자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한다. 5. 밝은 장소에서 입을 크게 벌리며 말한다. 117번의 청각 기능이 저하된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의 질문은 5번 밝은 장소에서 입을 크게 벌리며 말한다가 정답입니다. 교재 410에서 411페이지에 있습니다. 1번 고음의 큰 소리로 말하지 않고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2번 빠른 속도로 반복하여 말한다가 아니고 천천히 차분하게 말해야 합니다. 3번 친근하게 느끼도록 반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존중하는 태도로 말해야 합니다. 4번 대상자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한다가 아니고 정면에서 말해야 합니다. 다음 118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의사소통할 때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대상자의 정면에서 이야기한다. 이미지 전달이 어려운 사물은 직접 만져보게 한다.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하여 원칙을 정해둔다. 1. 청각장애 2. 언어장애 3. 시각장애 4. 판단력 장애 5. 주의력 결핍장애 118번의 제시된 대상자의 정면에서 이야기한다. 이미지 전달이 어려운 사물은 직접 만져보게 한다.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하여 원칙을 정해준다는 의사소통의 대상자는 3번 시각장애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시각장애의 대상물 인지에 관한 설명입니다. 119번입니다. 떡을 먹던 중 질식이 발생한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1. 구토를 심하게 한다. 2. 깊고 빠르게 호흡한다. 3. 배를 움켜쥐는 자세를 한다. 4.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말한다. 5. 갑자기 기침을 하며 괴로운 표정을 짓는다. 119번의 떡을 먹던 중 질식이 발생한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5번 갑자기 기침을 하며 괴로운 표정을 짓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구토를 하지 않고 기침을 하거나 괴로운 표정을 짓습니다. 2번 깊고 빠르게 호흡하지 않고 호흡의 공기 흐름이 적거나 없습니다. 3번 목을 조르는 듯한 자세를 취합니다. 4번 대상자에게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질식 대상자의 주요 증상으로 목을 조르는 듯한 자세, 갑자기 기침을 하고 괴로운 표정을 짓고 숨 쉴 때 이상한 소리가 나며 호흡 운동이 보이지만 공기 흐름이 적거나 없습니다. 120번입니다. 대상자가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1. 화상 정도를 만지면서 살펴본다. 2. 물집은 즉시 바늘로 터뜨려 준다. 3. 가장 먼저 환부를 즉시 찬물에 담근다. 4. 벗기기 힘든 의복이라도 당겨서라도 벗긴다. 5. 따뜻한 수건으로 찜질을 해주거나
핸드크림으로 발라준다. 120번의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는 3번 가장 먼저 환부를 즉시 찬물에 담근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화상 정도를 만지면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만지면 안됩니다. 2번 물집은 즉시 바늘로 터뜨리면 역시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터뜨리면 안됩니다. 4번 벗기기 힘든 의복은 당겨서 벗기면 안되고 잘라냅니다. 5번 따뜻한 물수건으로 찜질을 해주거나 핸드크림 등을 바르는 것은 절대 금기사항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 노인은 시력이 약하고 관절염 등 손을 잘 움직이지 못해 화상이 빈번합니다. 화상은 조직 손상의 깊이에 따라 1, 2, 3도 화상으로 나눕니다. 121번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기도 유지를 위한 자세는 5초 후 설명합니다. 121번의 심폐소생술을 할 때 기도 유지를 위한 자세는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기도 유지는 대상자가 반응을 하지 않고 의식이 없으면 구강 내의 혀를 지탱하는 근육이 이완되어 기도가 폐쇄되는 것을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2번의 자세가 맞습니다. 다음 122번입니다.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때 옳은 방법은 1. 가슴 압박 중단은 최대한 짧게 한다. 2. 가슴 압박 시 흉골 중앙 칼돌기 부위에 손바닥을 놓는다. 3. 인공호흡은 빨리 가슴이 상승될 정도로 불어 넣어야 한다. 4. 가슴 압박은 정상 성인의 맥박수와 같은 속도로 시행한다. 5. 인공호흡 시 가슴이 팽창되도록 숨을 크게 한번 불어 넣는다. 122번의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때 옳은 방법은 1번 가슴 압박 중단은 최대한 짧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가슴 압박 시 흉골 중앙 칼돌기 부위에는 압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번 인공호흡은 빨리 가슴이 상승되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가슴이 상승되도록 숨을 불어 넣어야 합니다. 4번 가슴 압박은 정상 성인의 맥박수와 같은 속도가 아닌 분당 100 내지 120회로 시행합니다. 5번 인공호흡 시 가슴이 팽창되도록 숨을 크게 한 번이 아닌 2번 숨을 불어넣습니다. 교재 526에서 532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심폐소생술에 대한 설명입니다. 123번입니다.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왼쪽 빗장뼈 밑과 오른쪽 중간 겨드랑선에 패드를 붙인다. 2. 패드를 붙인 후 전원을 켠다. 3.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인공호흡을 한다. 4. 재쇄동을 위한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한다. 5. 충격이 전달된 즉시 대상자의 반응과 호흡을 재확인한다. 123번은 4번 재쇄동을 위한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한다입니다. 교재 533에서 534페이지에 있습니다. 1번 왼쪽 빗장뼈 밑과 오른쪽 중간 겨드랑선에 패드를 붙인다는 오른쪽 빗장뼈 밑과 왼쪽 중간 겨드랑선에 패드를 붙입니다. 2번 패드를 붙인 후 전원을 켠 것이 아니고 패드를 붙이기 전에 전원을 켭니다. 3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인공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심장 분석 중에는 대상자에게 손을 뗍니다. 5번 충격기 전달된 즉시 대상자의 반응과 호흡을 재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충격이 전달된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해야 합니다. 마지막 문제 124번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의 사용법에서 그림과 같이 가장 먼저 시행하는 것과 가장 나중에 시행하는 것은 가 전원 켜기, 나 심장 리듬 분석, 다 재쇄동 시행, 라
가슴 압박 다시 시행, 마 2개의 패드 부착, 10초 후 설명을 합니다. (124번의) 제시된 자동 심장 충격기의 사용할 때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과 가장 나중에 하는 것은 그림으로도 나타내었습니다만, 처음 시작할 때는 먼저 자동 심장 충격기에 전원을 켜고 일련의 절차를 거친 후 마지막은 가슴 압박을 다시 시행합니다. 그래서 2번 가라가 답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자동 심장 충격기의 일반적 4단계 순서에 대한 설명으로, 먼저 전원을 켜고 다음 패드를 붙이고 세 번째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다음 모두 물러나게 하고 재시동을 시행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즉시 가슴 압박을 시행합니다. 이상으로 매회 출제되는 문제풀이와 해설, 실기 영역 70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매회마다 출제되는 문제 모음, 기출문제, 모의고사와 요점 정리도 계속됩니다. 최근 8번의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서는 거의 같은 패턴으로 출제되고 있어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공부를 하신다면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을 집중 공부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오늘 문제풀이 중에서 잘못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